50페이지 미국에서 범수 시작부터. 페이지 질문. 몇 번? 200번 가볼게. 시작합니다. y는 fx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난다. b하고 b는 2,f2라고 알려준 거고, 함수 위에 구체적인 점 a하고 c는 알려준 상태네. 이때 직선 AB의 기울기가 2일 때 함수 fx에 대해서 2부터 4까지 평균 변화예요. 이런 얘기야. 200번 문제 보면 어떤 함수가 있어.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고, b는 2를 넣을 때 y 값을 알려주진 않았지. 그냥 2,f1이라는 점. 그 다음 c는 4,3이라는 점인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AB를 연결한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2가 된대. 이거 기울기 2된대. 그럼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x의 변화량 3분의 y의 변화량 f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이 기울기가 될 텐데, 그게 2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하나 알게 되죠. 2 넣었을 때 함수값 f2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얘가 5가 돼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2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2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함수 위에 x가 2인 점부터 x가 4인 점까지 평균 변화로 말 그대로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2,5와 4,3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종료가 됐니? 오케이. 또 질문? 좋습니다. 넘겨볼게. 51페이지 질문. 51페이지 무거스 문제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믿고 넘긴다. 52페이지 질문. 52페이지도 없는 거. 52페이지 없는 거 맞아? 오케이, 넘기자. 지원이 질문 있어? 네. 53페이지 질문. 213번 먼저 가볼게. 함수가 2,2를 지나가고, 그리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4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다가 자, 이것도 잘 봐. 선생님은 수업하는 방식이 뭔가 y값들의 변화량이 문제에 주어지면 그걸 일반적인 극한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푼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y의 변화량은 아니지. 우리가 기대하는 y의 변화량은 내가 보고 있는 극한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길 바라는 거지. 이게 각각의 분수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통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분해볼게. 갑니다. 통분하면 분모의 h, 그리고 이거 통분하면 f2와 f2 플러스 h가 곱해진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테고, 분자 쪽에 통분하면서 이쪽으로 f2 플러스 h, 이쪽으로 f2가 올라올 텐데, 이게
지금 선생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어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자의 y값들의 변화량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신나게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아마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 익숙해질 때까지 갑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을 보여줄게. 이거 극한 문제인데 극한은 원래 대입해서 푸는 게 원칙이야. 대입해서 정답 나오면 정답. 그게 아니라면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나 그런 특별한 모양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풀이법을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 극한의 분자를 보니까 뭔가 어떤 함수의 y값들끼리 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극한의 풀이 방법과는 다르게 기울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봐. 이거 y값들이잖아. 근데 이 y값이 누구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y값인지는 이미 다들 선생님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2, x에다가 2 넣었으니까 y값이 f2가 나온 거겠죠. x에다가 2 플러스 h를 넣었으니까 y값이 f2 플러스 h가 나온 거겠지. 그래서 또 박스놀이 해보자. 우리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 이 기울기가 누구냐? x끼리 뺀 h분의 y끼리 뺀 f2 플러스 h에서 f2.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선생님이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과 같다는 뜻입니다. 파란색 네모는 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구한 거죠. 정상적인 기울기 구한 거야.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만드는 기울기가 파란색 박스인데 그 파란색 박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걔가 리미트에 지금 속해 있는 상태잖아. 그럼 노란색 네모로 가볼게. 원래 이 파란색 부분은 1번 점과 2번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 이 리미트 때문에 2번 점이 h를 0으로 보내고 있다는 리미트 때문에 여기 있던 2번 점이 0으로 보내게 되면 신나게 얘도 2,f2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정리하자. 파란색은 뭐라고? 1번 점과 2번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그런데 리미트가 붙으면 1번 점과 2번 점이 어디 있느냐? 1번 점 여기 있고 2번 점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1번 점과 2번 점을 연결해야 되는 기울기에 리미트가 붙는 바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울기는 이 기울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수학에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2에서의 순간변화 또는 F'E라고 부르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 노란색 네모가 F'E. 아직 계산 안 한 거 남겨놓으면 안 돼. 이거 남아있잖아. h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분모 쪽에 F2 곱하기 F2가 남게 되지. 그러니까 분모에는 F2의 제곱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극한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F2하고 FME를 다 알려줬으니까 계산은 2의 제곱분의 4, 4분의 4, 2를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원장님 수업도 잘 듣고 학교에서 이제 진도 나가게 될 때 학교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미분에서 요구하는 거 딱 하나야. 결국에 기울기거든. 근데 기울기 구하려면 점이 있어야 되거든.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그 점 두 개는 문제에서 표현한 식의 모양을 보면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 오케이. 3페이지 질문 더. 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괜찮습니까? 좋아, 넘겨보자. 4페이지 유형 요건은 잠깐 뺐죠? 나중에 할 거야. 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19번도 딱 꼬라지 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구나. 이것도 분명히 치환을 이용한 풀이를 원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치환 안 할 거야. 정말 불편하다면 치환을 하겠지만 자, 시작합니다. 지금도 봐.
나는 리미트를 보고 있는 중, 극한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이 식의 x에다가 막 무한대 넣어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방향 무한대를 넣어서 얘네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찾아보려고 했을 거거든. 찾았는데 정답 나오면 그게 정답. 아니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0분의 0꼴, 무분의 무꼴, 무마무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극한 문제를 푼 게 원칙이지만, 자 이것도 선생님 머릿속, 아니 지금 문제 보니까 어떤 함수의 y값끼리 빼고 있단 말이야. y값에서 y값을 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을 주고 있다는 뜻은 분명히 이게 기울기 가지고 풀 수 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간다? 여기 y는 fx가 있을 때 이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긴 y값이 왜 나왔는지 알아? x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2를 넣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y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이거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x에다가 1 마이너스 x분의 1를 넣었을 때의 y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점 잡는 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또 박스너비 한다. 기울기 찾으러 갈게. 그럼 기울기는 누구냐? x끼리 뺀 거, x끼리 뺀 거, x끼리 뺀 게 누구냐면 x분의 3이구나. y끼리 뺀 건 누구냐? f 1 플러스 x분의 2에서 f 1 마이너스 x분의 1을 빼게 되겠죠. 이게 기울기야. 번분수기가 좀 예쁘게 정리해볼까? 분모있는 x분의 3 번분수를 올려버리면 3분의 x로 올라오죠. 이거야. 모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야. 그치? 아, 그럴 수밖에 없지. x의 변화량이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니. 근데 인정해야지. 이거 기울기 맞잖아, 얘들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얻어낸 기울기 맞잖아. 그리고 그렇게 나온 기울기를 번분수의 정의에 맞게 모양만 바꿔놓은 거잖아. 얘들아, 이게 기울기가 맞아. 그럼 또 박스놀이 한다. 잘 봐. 여기 기울기에 필요한 요거 그대로 잘 예쁘게 들어있네.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진짜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되려면 앞쪽에 곱해져 있어야 되는 게 3분의 x거든. 근데 얘는 2분의 x가 곱해져 있네. 칠판 봐.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분모에 3 추가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분자에 다시 3 추가해주면 돼. 그럼 이제 다시 네모친다. 어디? 여기 파란 네모. 이 파란 네모가 뭐라고? 여기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근데 파란 네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리미트가 붙어 있잖아. 리미트가 붙어 있어. 그럼 잠깐만. 아유, 요렇게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파란 네모는 기울기가 맞아. 그런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식에 리미트가 붙어 있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래. 다시 정리할게. 파란 네모는 뭐? 선생님 이미대로 지정한다. 파란 네모는 여기에 있는 1번 점과 여기에 있는 2번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거든. 근데 리미트 때문에 점의 위치가 바뀔 거야. 1번 점부터 가자. x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 그럼 이 점 어디로 가느냐? 어딘가에 있을 1,f1 쪽으로 점이 움직이고 있겠지. 다시 파란 네모는 1번 점과 2번 점을 연결한 기울기야. 기울기 명심해. 그런데 그 기울기가 맞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1,f1 쪽으로 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1,f1 쪽으로 가. 리미트 때문에 1번 점과 2번 점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이 근처로 가더라고. 이 근처로. 그럼 파란 네모가 뭐라 그랬어? 1번 점하고 2번 점 연결한 기울기라고 했지. 근데 1번 점, 2번 점이 다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야? 안녕.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계산해볼까? 얘들아, 이 결과물이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야? 노란 네모는 F'1 남아있는 거 있지만 뭐 남아있어? 기울기에 관계없었던 분모 2와 기울기 처리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추가했던 분자 3이 남아있죠. 2분의 3 남아있지? 2분의 3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가 F'1이었던 거야.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2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던 거지. 219번 질문이 뭐였을까? 아직 안 끝났네. 문제 좋다. 연습하기에 딱 좋아. 자, 그럼 이거 일반 교재,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풀이대로 해줄게. 정원입니다. 잠깐만 볼래? 요거 지금 새롭게 추가한 것들 다 무시하자. 또 다른 풀이가 뭐가 있냐면 이 x분의 2, x분의 1 같은 분수가 짜증나니까 원래 이 문제 요구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길 바랬을 겁니다. 계속 봐. 그럼 식 바꿔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t는 무한대분의 1로 가고 있을 테니까 t는 0으로 가고 있겠죠. 계속 적을게. 2분의 x인데 x가 누구야? t분의 1이야. 2분의 x인데 x가 t분의 1이니까 여기 2t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천천히 봐. 나 지금부터 이 모든 식에 있는 x를 싹 다 t분의 1로 바꿀 거라. 그러니까 x자리에 t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t분의 1이니까 2t분의 1이 될 테고. 계속 갑니다. f1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2t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처럼 보이게 다시 적어줄까? 똑같은 식인데 다시 적어줄게. 리밋 t가 0으로 갈 때 2t분의 f1 플러스 2t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선생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문제가 묻고 있는 이딴 모양보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훨씬 더 기울기에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거. 그럼 갈게. 간다. 여기 1 플러스 2t, f1 플러스 2t. 여기는 1 마이너스 t, f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 찾으러 간다. x끼리 뺀 게 3t분의 y끼리 뺀 게 이거. y끼리 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x끼리 뺀 게 3t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이 파란색 기울기를 온전하게 예쁘게 표현하고 싶으면 분모가 2t가 아니라 3t가 되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3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럼 또 박스 칠게. 여기 얘들아 이게 두 점을 연결한 파란 기울기야. 근데 파란 기울기에 리미트가 붙어있지. t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t를 0으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 1,f로 가. t를 0으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 1,f로 가. 둘 다 1,f1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향해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리미트 때문에 1,f1 근처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바로 f'1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리미트까지 붙으면 f'1 남아있는 숫자 2분의 3까지 곱해서 결국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치환을 하든 말든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모양의 y값이든 좀 어색한 모양의 y값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잡힌 y값들도 점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미분계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교과서나 개인적으로 뭐 부교재 같은 거 선택해서 문제 풀다가 막혀서 해설 보면
죄다 풀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기울기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으면 기울기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잖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점의 모양이 좀 그지 같으면 어때? 그런 점조차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기울기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하자. 어쨌든 이거 찾아냈고 계속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x의 4제곱 마이너스 f의 1 우리 이거 찾는 거구나. 그럼 또 기울기 찾으러 갈까? 또 그려볼게. 벌써 보이는 사람들 이제 이 정도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프 이해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점 나왔겠어? x에다가 x 4제곱 넣었으니까 y 값이 이따위로 나왔겠지. 이거 왜 나왔겠어? 1 넣었으니까 f1이라는 y 값이 나왔겠죠. 그럼 기울기부터 완성시킬게. y의 변화량은 fx 4제곱에서 f1을 빼는 게 맞거든. 그런데 그걸 뺐을 때의 올바른 기울기를 만들어내려면 분모가 x-1이 아니라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x 4제곱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x 4제곱 마이너스를 만드는 방법은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간다. 여기다가 x 플러스 1 추가해. 그럼 여기다가도 x 플러스 1 추가하는 거 상관없을 거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 만들어졌어. 근데 실제 필요한 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x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자, 다시 y의 변화량에 어울리는 x의 변화량은 x의 4제곱에서 1을 빼게 필요해. 그럼 얘를 x의 4제곱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를 먼저 만들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추가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분모의 추가 대식을 분자에다 한 번씩 더 곱해주면 상관이 없는 걸 테니까. 자, 그럼 또 박스로 해보자. 이 기울기가 누구다? 이 기울기가 바로 얘가 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진다. 파란 네모는 파란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거기에 리미트가 붙어 있었지. 자, 그럼 간다. x를 1로 보내래. x 1로 보내봐. 이거 1로 가잖아. x 1로 보내봐. 이거 f1로 가잖아. 그럼 이 파란 기울기를 구할 때 필요했던 1번 점과 2번 점 중에 2번 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 근처로 가. 그러니까 빨간 네모가 붙는 순간부터, 리미트가 붙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1에서의 미분계수 F'1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결론은 빨간 네모 F'1에다가 잊지 말라고 그랬지. 남아있는 식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2 곱하기 2니까 4가 따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1에서의 미분계수가 2인 걸 찾아냈었거든.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8이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얘기였겠죠. 정답이 3번이지. 여기서 좀 오랜만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거, 내가 필요한 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인데 당장 문제에 있는 건 x-1밖에 없네? 그럼 그 x-1을 x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좀 오랜만이라 생각을 못 해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지.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됩니다. 정답이 8이었지? 그래서 3번인 것 같네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 마지막 페이지 하기 전에 개념 정리부터 하자.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이 되려면, 얘들아, 미분이 된다는 건 그 문제가 원하는 A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접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분이 된다는 걸, 미분이 뭔데? 기울기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걸 미분한다고 얘기를 해.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뭔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연속이 안 되면 절대 접선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로 확인해? 좌 함 우. 이거 먼저 갖게 만들어줘. 그럼 x는 a에서 연속은 완성되는 거야. 근데 연속만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두 번째, 아무리 그래프가 연속이더라도 그 연속인 지점의 모양이 이따위로 생기면 접선이 없다. 접선이 없다고 그랬지? 미분이 안 된다. 연속이더라도 무슨 점은 피해야 된다? 뾰족점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연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그래프가 매끄러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부드럽게 연결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말 뾰족점. 뾰족점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미분이 되는 건데, 다시 정리하자. 연속이 되는 조건은 우리 지난 시간 두 번째 단원에 배우면서 신나게 공부했잖아. 연속 확인하는 방법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어.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미분이 되려면 연속인 것만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뾰족점도 안 돼야 돼. 매끄러워야 된단 말이야. 그 매끄러운 거. 이건 이제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새겨놓고 공부해놔야지. 매끄럽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A의 왼쪽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지? 그리고 x, fx를 a의 오른쪽에서 접근시키고 있을 때의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그래프가 매끄러운 게 표현이 된다.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a, fa라는 점과 x, fx라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든 건데 x가 어디 있는 줄 알아? a의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x, fx가 이쪽에 있는 거야. a, fa 여기 있는 거고. 그럼 또 박스너들이 흐릿하게 해볼게. 요게 뭔 줄 알아? 요게 바로 이 기울기야. 그런데 거기에 리미트가 붙어 있잖아. x를 a로 보내라잖아. x를 a로 보내면 이 점이 여기로 오겠지. 어디까지 올 거냐? 최대한 표현해볼게. 이 점보다 진짜 살짝 왼쪽?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붙으면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어떤 지정된 점에 왼쪽부터 점을 움직이고 있을 때, 왼쪽에서 점이 흘러오고 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수학에서는 이걸 좌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좌미분 계수. 그 다음 오른쪽 설명할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a, fa와 x, fx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잖아. 근데 x가 어디 있는 줄 알아? a의 오른쪽에 있어. 이 점을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를 표현하는 점 중에 하나가 a의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구한 거야, 이거. 그런데 마찬가지. 어쨌든 x가 a로 오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오고 있느냐? 얘가 신나게 요 점에 살짝 오른쪽까지 오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점을 왼쪽부터 접근시키고 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부터 접근시키고 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스무스하게 표현된다. 매끄럽게 표현된다. 매끄럽게 표현될 때 우리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한다는 뜻이었어. 반대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연속은 연속이야. 연속은 연속인데 하필 문제가 묻고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 쳐보자고. 그럼 이게 미분이 되는 점인지 안 되는 점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연속이건 일단 합격.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점점 붙였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부터 점점 A를 향해 붙였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선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하고 얘 기울기가 다르잖아. 좌측 기울기랑 우측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극한이 없다는 얘기잖아. 극한이 없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는 극한이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외워서 푸는 거야. 어떤 특정 순간에서의 함수가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두 번째, 그래프가 매끄러운지 매끄럽지 않은지를 확인해라. 연속인 건 좌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만할게. 대신 매끄러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측 접선의 기울기랑 우측 접선의 기울기, 좌측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랑 우측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우측 방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같으면 매끄러운 거, 다르다면 뾰족한 거. 같으면 미분되는 거, 다르다면 미분 안 되는 거. 이게 미분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였던 거지. 자, 그럼 질문 다시 받아볼게요. 5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교재 문제는 요 정도밖에 문제가 없지만 클리닉 교재 또는 혹시 교과서도 미리 받았냐 학교에서? 그럼 교과서 문제들도 계속 연습해가면서 확인들을 해봐. 그거 말고 선생님한테 추가 문제를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찾아오고 더 줄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미분할 때 필요한 게, 얘들아,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거를 맨날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 제가 봐봐.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만들기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실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예를 들게. 이거 아니면 이거 말했지? 이거 말고도 수백 수천 가지 존재한다고. 얘들아,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건데 이 점은 바꾸면 안 돼. 그런데 얘랑 기울기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점, 나머지 한 점은 X, X만 있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있다. 아까도 문제 풀었던 거 뭐였더라? 뭐였지? 이런 거였나? 아니, 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자,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번 더 봐. 겸손하게. 이거 무슨 방법이야? A, FA라는 점과 X, FX라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놨는데 X를 A로 보내라. 얘를 A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점을 이 근처로 보내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A에서의 순간변의 F'A라고 부른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Y값 보면 A, FA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Y값 보면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x끼리 뺀 게 h잖아. 여기 있잖아. y끼리 뺀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야. 근데 h를 0으로 보내라면 h를 0으로 보내면 얘 a도 갈 거고 얘 fa도 갈 거니까 얘 또 어디로 가? 여기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기울기로 바뀌어. 우리는 이걸 f'a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고 싶으면 맨날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명심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소화하고 있어야 미분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명심해야 돼.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이 있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도함수라는 녀석. 도함수는 이렇게 적습니다. y는 f'x라고 적게 돼. 말로 설명할게. 먼저 수업 들었겠지만 y는 f'x가 뭐냐? y는 f'x가 뭐냐? y는 fx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 그런 뜻이야. 하나 이미 배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볼게. 잘 봐. 여기 y는 fx라고 하는 함수. 그냥 간단히 예를 들자.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 선생님이 몇 개만 보여볼게. 첫 번째, 이 문제에서 f'0이 누구인지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f'0이 누군지 구해. 그러니까 무슨 말? x가 0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냐고 묻는 문제야.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으로 구했어. 0,f0과 x,fx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x를 0으로 보내면서 이 점도 0,f0 쪽으로 보내주면 0,f0과 x,fx라는 녀석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여기로 보내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했단 말이야. x-0분의 x분의 fx가 누구야? x제곱이지. f0은 누구야? 0이니까 그냥 이거야. 그럼 0분의 0꼴 x의 인수 하나씩 날리면 x만 남아. 그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정답이 0. 아, 첫 번째 질문은 기울기가 0이구나. 딱 봐도 알죠?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맞아. 한 번만 더 할게. f'1 물어봤어. 여기가 1,f'인데 문제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 리밋 x가 1로 갈 때 x,fx와 1,f1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x,fx를 x를 1로 보내면서 1,f1 쪽으로 1,f1과 x,fx 가지고 기울기를 만든 다음에 이 점을 여기로 붙여서 기울기를 구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산을 했었단 거지. 가자.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x제곱이죠? f1은 1로 주면 되는 거니까 1의 제곱 1이지? 그럼 이거 0분의 0꼴 맞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x-를 날릴 수 있고 남은 게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1에다가 마저 1 집어넣어주면 최종 정답은 2가 나옵니다. 아, 문제가 원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2였던 거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풀었거든? 한 번만 더 말할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잘 갖고 있어야 미분을 잘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함수 위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도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이미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 결과가 2x죠, 2x. 이게 뭐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아까 첫 번째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지? 여기다 0 넣어주면 돼. 그래서 0이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지? 여기다 1 넣어주면 돼. 그럼 f'1이 2야. 아까 정답이 2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극한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매번 묻는 위치마다 찾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는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문제가 묻고 있는 숫자만 대입해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다. 그게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갑시다. 증명 안 해줘도 되지? 증명해줘야 되나? 지금 도함수 이렇게 생긴 n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니? 배웠어? 이거 배울 때 원장님이 증명해줬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걸로 하자고 한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이걸 외워서 푸는 게 맞아. 어차피 이 미적분 원이라는 책에서는 미분할 때 필요한 함수가 다항함수밖에 없어. 이제 미적분 2라든가 이과 수업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n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도 배울 테지만 이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만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만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저기 증명 한번 해줄게. 그러면 잘 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y는 fx 있어. 나 누구 찾고 싶냐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점 필요해요? 천천히 봐. x, fx라는 점 필요하지. 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맞니 얘들아? 됐어? 그럼 얘랑 기울기 구할 때 필요한 점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거 뭐로 할까? 이미 여기 x 써버렸으니까 이거 t로 할게. 이렇게 이제 저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면 돼. 그리고 기울기 만들어 놓고 이 점을 신나게 여기로 보낸 다음에 기울기 구해주면 그게 x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주고 싶은 거 진짜 이렇게 생긴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가 이게 맞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함수 구체적으로 적자. fx가 누구냐면 x의 n제곱이에요. x의 n제곱. 그럼 이 점은 x, x의 n제곱. 이 점은 t, t의 n제곱 되겠죠. 기울기 만들게 t-x분의 t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기울기는 지금 이걸 구한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라고? x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라 얘를 여기로 보내줘야 돼. 리미트 붙이면 됐어. 이렇게 해주면 얘들아 또 박스놀이 하자. 요게 뭘 구한 거야? 이거 구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리미트가 붙잖아? 리미트가 붙으면 t, t의 n제곱이라는 점이 t가 x로 가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얘가 x, x의 n제곱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노란색 네모는 뭘 말한다? 바로 이 기울기를 말한다. 이 기울기는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해? x값이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는 이걸 f'x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 시작할게. t에다가 x 집어넣으면 분모 어디로 가니?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도 t에다가 x 집어넣으면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잘 봐. 그럼 이거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모만 t-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분자에도 t-x라는 인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 분자는 t에 대한 몇 차씩? t에 대한 몇 차씩? 이거 t에 대한 몇 차씩이야? n차씩이잖아. 얘들아 분자 선생님이 다시 적어줄게. 분자가 뭐냐면 1t의 n제곱 더하기
0t의 n-1제곱 더하기 0t의 n-2제곱 더하기 해서 1차항까지 0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n차식이야. t에 대한 n차식이잖아. 이거 왜 찾았어? 내가 분모처럼 t-x라는 인수 찾고 싶어서. 그럼 조립제법 시작할게. 집중해. t의 개수를 적는다. n차항 개수, n-1차항 개수, n-2차, n-3차 해서 1차항까지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x의 n제곱이야. 그럼 어떤 인수 있는 거 확실하다고? t-x라는 인수 있는 거 확실하니까 이 t에 대한 n차식을 여기다가 x 넣었을 때 시작한다. 1 x제곱 내리면 x제곱 다시 x세제곱 x세제곱 그렇게 해서 계속 가겠지. 가속하 잘 봐야 돼. 여기 얘들아 몇 차? 여기 몇 차? 여기가 몇 차항이야? 이 식에서 얘가 몇 차항의 개수야? n차항 개수잖아. 얘가 n-1차, n- 여기가 1차거든. 얘가 n차항 개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1차항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n개 있는 거야. 1차부터 n차까지 n개 있습니다. n개가 있는데 밑에 적히는 숫자의 꼬라지를 보니까 1부터 0차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늘어나고 있거든. 항의 개수는 n개야. 항의 개수는 n개인데 그 n개를 표현한 시작이 상수부터 시작이라면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누구냐? x의 n-1제곱이 된다고 했던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x를 곱해서 올리면 드디어 x의 n제곱 드디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분모 t-x고 분자 잘 봐. 분자가 누가 남았느냐? 드디어 인수 찾았잖아. 나머지가 0이 되게 된 인수 찾았잖아. x를 넣었다는 건 인수가 누구란 얘기야? t-x라는 얘기고 잘 봐야 돼. 주어진 식은 t에 대한 n차식이야. 그럼 얘들아 요게 몫이거든? 이거 몇 차식이게? n-1차식이겠지. 그러니까 t의 n-1차식인데 n-1차의 개수는 1 n-2차의 개수는 x n-3차의 개수는 x제곱 그렇게 해서 얘가 상수항이야. 얘가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1차만 먼저 적을게. 1차는 누구냐? 이 앞에 x의 n-2제곱에다가 t가 붙어있는 1차항이 있을 거고 마지막 상수항이 x의 n-1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다시 얘들아 이게 f'x를 구하는 식이 맞아.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고 있다고.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고 있어? 0분의 0꼴이니까 분자 쪽에도 t-x라는 인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 노력을 뭐로 하고 있는 중이야? t에 대한 n차식을 귀찮지만 좀 몇 개 적어서 개수들을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 조립제법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조립제법 고민할 필요 없잖아. t-x라는 인수가 있는 게 뻔한데 여기 뭘 집어넣지 뭐하러 고민해? x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조립제법이 완성이 됐고 얘 때문에 t-x라는 인수 요거 적을 때 신중하게 이거 t에 대한 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t의 n-1차의 개수가 1 t의 n-2차의 개수가 x t의 n-3차의 개수가 x제곱 그리고 상수항이 x의 n-1제곱 그리고 요 앞에 그냥 바로 점점점으로 끝내는 거 아쉬워서 요 앞에 있을 만한 1차 x의 n-1제곱 바로 앞에 x의 n-2제곱 있겠지. 그게 1차항 개수. 그래서 드디어 분모 분자가 0분의 0이 되는 이유를 찾았으니까 제거하면 되죠. 그럼 봐. 이제 남은 식에다가
t 대신 x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x 넣으면 누구야? x의 n-1제곱이야. x 넣으면 누구야? x의 n-2제곱인데 x 한번 곱할 거니까 또 x의 n-1제곱이야. t에다 x 넣으면 이거 x의 n-3제곱인데 거기에 x 두 개 추가할 거니까 또 x의 n-1제곱이야. 그렇게 끝끝내 마지막까지 x의 n-1제곱만 더해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 x의 n-1제곱이 몇 개가 있느냐? 여기 n-1차, 여기 1차, 1차부터 n-1차까지 항의 개수가 n-1개야. 그런데 거기에 상수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이렇게 x의 n-1제곱을 더하고 있는 개수가 n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어떤 n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알려주는 도함수의 식은 이제 외우자. 외웠겠지? 다함수에 붙어있는 지수 앞으로 내려주고 x의 지수에다가 1만큼 깎아내린 수를 적어주면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매번 리미트 붙여서 미분계수로 풀지 않고 도함수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훨씬 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제 쉬워지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 56페이지 맨 위에 내용 보세요. 56페이지 맨 위에 내용 봐. y는 x의 n제곱. 이걸 우리는 n차 함수라고 부르거든. n차 함수의 도함수가 뭐냐? n 곱하기 x의 n-1제곱. 거기 네모 쳐놓고 별표 왕창 쳐놔.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시작할게. 다시 한번 예를 들 테니까 봐봐. 얘들아, 칠판 봐봐. fx가 누구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6이 있다고 할까? 잠깐만.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 이게 fx야. 잘 봐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 표시해 줄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8.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 갑니다. 도함수가 누구냐? 시작한다. x제곱 미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수 내리고 1 깎으라고 그랬어. 지수 내리면 2 내려와. 2 내려왔는데 앞에 2가 있어. 4. x에다가 1 깎아주면 1. 다시.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 말할게. 요거 x제곱 미분할 때 2는 앞으로 내려주는 게 맞아. 그리고 지수 적을 때는 거기서 1 뺀 걸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또 여기 1 숨어있지? 4x도 봐봐. 이것도 1 내려줘. 그리고 나중에 적을 때는 여기다가 0을 적어. 근데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나와? 1 내려와서 계산하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4일 거니까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맞지 얘들아? 증명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문제 꽤나 풀었을 테니까 이렇게 미분을 하거든.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도함수야. 잘 들어. 도함수가 뭐라고?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시작할게. f'1 무슨 말이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거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0. 두 개 정도만 더 하자. f'0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함수의 x가 0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묻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0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하나 더. f'3 3 여기가 1이니까 2, 3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려나? 대충 하자. x가 3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거든. 그럼 어떻게 줘?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돼. 12 빼기 4니까 8. 이 기울기가 8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신나게 미분계수 리미트 붙여서 계산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도함수라 불리는 녀석에다가 문제가 원하는 x값만 넣어준다면 그때그때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외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y는 누구 얘들아? 같이 하자. 두 번째 바로가 누구야? y는 c지. y는 c는 무슨 함수지? 상수함수 맞아?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게 y는 c야.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들아 볼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이거 아니니?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도 이거고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도 이거야. 이유가 뭐 때문이야? y는 c라는 게 사실 뭔데? c 곱하기 x의 0제곱이라는 함수야 원래는. 그러니까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수 내리는 거였잖아. 근데 지수 내릴 때 내려오는 숫자가 0이야.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더라도 결국 내려오는 수가 0이라면 정답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0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는 cfx의 도함수는 c는 그대로 두란 뜻이에요. fx만 미분해서 c에다가 곱해주면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고, 네 번째 다항 함수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도함수는 어떻게 해라?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각각을 미분해서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해라. 칠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거 미분 3 내려주고 지수에다가 1 깎아주고, 이거 미분 2 내려서 얘랑 곱해주고 지수에다가는 1 깎아주고, 1 내려서 8과 곱해주고 지수에다가는 1 뺄 거니까 0. 그래서 그냥 이거만 넣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0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생님이 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도함수를 구할 때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죠. 그냥 바로 정말 즉석에서 순식간에 도함수가 완성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한 번 더 얘들아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도함수는 지수 내리고 x 적고 지수에서 1 깎고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주는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 자, 한 문제 풀어볼래? 230번 한번 찾아보세요. 230번.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도 어떤 순간에, 특정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방금 전까지 했던 리미트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지만 왜? 접선의 기울기를 금방금방 구해낼 수 있는 도함수라는 녀석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찾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노력했던 리미트를 통한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게 기울기 만들어 놓고 리미트 붙여서 접선의 기울기 만드는 방법으로 미분계수를 찾는 방법을, 그런 과정을 절대 머릿속에서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fx 몇 차 함수 얘들아? 3차 함수. 최고차게 써야 되니까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다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의 힌트가 뭐야? 0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는
f에다 넣는 게 아닌데 도함수에다가 1 넣어서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정답 찾으라는 얘기구나. 문제 구성 좀 볼까? 이건 함수에다 대입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힌트하고 세 번째 힌트는 뭐야? 미분계수 말해준 거야. 이 함수가 칠봐봐. 이 함수가 1,-3을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함수 위에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뜻이고 함수 위에 x가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값.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힌트하고 세 번째 힌트 써놓고 싶으면 도함수 f'x 만들어 놔야죠. 만들게. 얘 미분하면 3 내려주고 1 깎아주고 2 내려주고 1 깎아주고 1 내려주고 1에서 1 빼서 0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도함수거든. 상수는 어차피 도함수가 미분하면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대입할게. 0은 여기다 넣는 거야. 0 넣어주면 0, 0, 0, C만 남겠네. 그 C가 2.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다 넣는 거야. F'1을 1 넣어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그게 -3. 세 번째 F'-1은 마이너스 1도 여기다 넣겠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2A 플러스 B 이게 1. 그래서 연립방 정식으로 A값, B값 찾고 A값, B값뿐만 아니라 이미 C값도 찾아놨으니까 fx 다 찾은 거 맞겠죠. 그렇게 찾기를 바라는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 과정에 3만 넣어주면 끝난 거겠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것도 원래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시다. 이제부터 다음 함수끼리 곱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도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외우고 있다면 계속 외우고 있자. 어떻게 준다느냐? 앞쪽 함수의 도함수에다가 뒤쪽 함수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함수 그대로에다가 뒤쪽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도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좀 더 응용되면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3가지 이상일 때도 있어.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도함수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거 미분한 거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첫 번째 거 그대로에 두 번째 거 미분해서 곱하고 세 번째 거 그대로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해서 곱해준 걸 지금처럼 다 더해주면 이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지금 봐봐. 얘와 얘를 곱해서 만든 함수지. 이 칠판 보세요. 이 방법 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전개하세요. 전개한 다음에 하나씩 미분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도 많을 거야. 그럴 때는 바로 곱미분을 쓸 건데 간다. 이렇게 생긴 6차 함수에 이렇게 생긴 6차 함수에 6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들아 1, 2, 3, 4, 5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도함수가 필요해. 그 도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간다. 앞쪽 먼저 미분해. x제곱 미분하면 2x 2x 미분하면 2조 5 마이너스 5 미분하면 없어져. 여기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 거 이거 미분하면 4 내려오고 x 적고 1 깎아주고 3x 미분하면 3만 남겠지. 이게 정답이다. 만약에 이 함수에 누군가가 f'M1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1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곱미분이라고 말을 해요. 됐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증명 안 했겠네? 아, 고민되네. 뭐 중요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곱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곱해서 만든 두 함수를 더해주면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시루가 좀 갑시다. 저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첫 번째 y좌표는 ft 곱하기 gt가 될 거고 그리고 빼기 fx 곱하기 gx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이게 이렇게 생긴 함수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맞아. 봐봐. 첫 번째 점이 누구야? t, 저기다가 t 넣었으니까 ft 곱하기 gt 여기는 x,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점이 될 거라서 기울기는 t-x분의 ft 곱하기 gt에서 fx 곱하기 gx 빼주면 돼. 그럼 이거 구한 거야. 그런데 t를 x로 보내주면 이 점이 여기로 올 테니까 t를 x로 보내주면 결국 이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 바로 x에서의 미분계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근데 이걸 증명할 때 지금 f'x라는 녀석이 얘들아 리밋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fx로 계산하는 식이니까 내가 이 식에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어낼 거거든. ft-fx라는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럼 잘 봐. t-x는 완성이 돼 있으니까 분자 쪽에 있는 일부를 이용해서 ft-fx를 만들려면 여기 ft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fx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ft-fx의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ft-fx로 만들기 전에 얘가 gt를 곱하고 있는 수니까 여기에다가도 gt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 fx 곱하기 gt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정리하고 분리 좀 해볼게. t가 x로 갈 때 t-x분의 요거 묶을 겁니다. gt로 묶을 거야. gt로 묶어주면 누구 남아? ft-fx 남아. 그 다음 더하기 리밋 t가 x로 갈 때 t-x분의 남아있는 게 세 번째 거고 네 번째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것 좀 봐봐.
이것도 지금 f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로 묶을 거냐? fx로 묶을 겁니다. fx로 묶어주면 누구 남아? gt-gx가 남는 거지. 그럼 끝났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쓸게.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t-x분의 f-fx를 기울기로 보면 되는데 t가 x로 가고 있다는 건 결국 이 파란색 네모가 x,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fx가 된다는 사실. 여기도 동그라미 써볼게. 요게 누구예요? t, gt와 x, gx를 연결한 기울기인데 t를 x로 보내고 있다는 건 얘가 x, gx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걸 우리는 g의 x좌표가 x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X로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잊지 말아야지. 남아있는 애들 챙겨야지. 그럼 t에다가 x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 gx 되는 거죠. 더하기 t에다가 x 이건 원래부터 x였구나. 이건 그냥 fx가 되는 거겠지. 결론 뭐야?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는 f를 미분한 거에다가 g를 그대로 둔 거랑 f를 그대로 둔 거에 g를 미분한 걸 곱해서 더한 게 도함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외워서 풀면 돼.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시키는 것보다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외우는 게 맞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고. 하나만 더. 마지막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걸 합성함수라고 부르지. 어떻게 합성된 거야?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가 원래 있었거든. 그런데 y는 fx라는 함수가 이 안에 합성이 돼서 들어가 버린다. 저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이때 이 녀석의 도함수까지만 한 번 더 외우자 얘들아. 도함수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증명 생략할게.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요거 n차함수 미분할 때처럼 먼저 요거를 내려. 그리고 그대로 적어. 그리고 1을 깎아. 원래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했던 것처럼 지수 내려주고 나머지 지수 적을 때는 1만큼 깎은 걸 적어.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그 옆에다가 요 안에 합성돼서 들어간 함수 있지. 그 들어간 녀석을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무턱대고 식을 외우러 가면 어려울 테니까 얘도 보여줄게. 잘 봐. 이거 차수로 따지면 50차 함수야. 50차 함수. 그럼 이런 방법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공미분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다 전개하라고. x의 6제곱 그 다음 x 3x의 세제곱 다 전개해. 전개하면 따로따로 미분해도 정답 나와. 근데 이건 전개 자체가 불가능하죠. 전개 자체가 불가능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얘가 합성돼서 들어간 함수야. 원래는 어떤 함수지? x의 10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생긴 5차 함수가 합성이 돼서 들어간 거야. 이때 이 녀석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서 하면 이거 외우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 해야 되는 건 얘부터 미분하는 거야. 10 내려. 그리고 합성된 함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 10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만큼 깎아주세요. 그럼 보통의 함수는 이게 미분이 끝난 건데 합성함수일 때는 그렇게 10제곱에 대한 미분을 끝내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옆에다가 누구를 곱하느냐? 얘 미분한 걸 곱해야 돼. 미분하자. 5 내려주면 20x의 4제곱 3 내려주면 마이너스 9x의 제곱 2 내려주면 4x 이렇게 해야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해서 지금 먼저 이거 분명히 배워서 이제 문제도 풀었을 거잖아. 어느 정도는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공식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에 맞는 풀이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됐니? 오늘 고생 많았고. 아 맞다, 교재검사다른. 일단 오늘 따로 나가는 과제는 없어. 앞쪽까지 했던 미분 가능성까지 그 풀었던 문제들 복습하시고, 된다면 지금 이제부터 문제 푸는데 필요한 미분법 공식들 다시 한번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과제가 없게 됐으니까 혹시 오늘까지도 과제 마무리 못한 친구들, 교재랑 클리닉 마무리 덜 된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해서 그때 검사하도록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 좀 쉬었다가 원장님하고 좀만 더 하다가 가세요. 다음 주에 보고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